네, 이번에는 2017년도 국가직 9급 무선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AM의 대역폭을 묻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DSB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이렇게 있는데 SC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고 TC 같은 경우 혹은 LC라고도 부르죠. FC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캐리어가 존재합니다. 가운데. 어쨌든 간에 대역폭은 요만큼으로 같죠. SSB는 요거의 절반입니다. 싱글이니까요. VS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SSB보다 크고 DSB보다 작은 대역폭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쪽 저주파 구간에 영상 신호가 실리기 때문에 이렇게 깎여 나갈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SSB가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 중 대기감소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XC, KU, KA 밴드는 X, C, KU, KA 밴드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주파수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감소의 영향을 나타내는 이 ITU의 자료를 보시면 까만색이 토탈이에요. 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뭐 일정하게 그리고 또 가장 낮게 있고요. 감쇄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감쇄가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역까지를 잘라보시면 약 10GHz 미만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C밴드겠죠. X밴드도 약간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C밴드가 주로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상업용 위성은 이런 C밴드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FM의 대역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최대 가청 주파수가 3kHz라는데 이걸 샘플링을 하면 뭐 2배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배가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샘플링 주파수이지 원신호의 주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담는 그 안에 담겨있는 주파수는 3kHz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계산을 대략적으로 카슨 법칙에 따라서 해보면 2배의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혹은 대역폭 그리고 최대 주파수 편이 이렇게 되겠고요.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최대 주파수 혹은 대역폭은 지금 주어진 게 3이고요. 최대 주파수 편의는 5죠. 그러면은 2 곱하기 8에서 16kHz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전파 중에서 안테나의 길이가 가장 짧은 전파는 어떤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안테나의 길이 L은 이거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파장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반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데요. 뭐 4분의 람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 이거 분모를 없애면 파장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가장 짧은 길이 안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건 초단파, 단파, 중파, 장파 이런 건 파장의 길이를 얘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짧다는 건 굉장히 짧다는 뜻인 초단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30dBm의 출력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30dBm은 10의 로그에 1mW 대비 파워죠. 0을 빼주고 넘겨주면 10의 3승이 1mW 대비 파워입니다. 따라서 파워는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신호 전력을 4mW로 쏘고 있대요. 자, 이 4mW가 어떻게 전달이 쭉 되고 있어서 뭐 A mW로 수신이 됐다 칩시다. 근데 이 거리가 지금 보시면 2배로 늘어났어요. 거리가 2배로 늘어나고 안테나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즉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에서 보시면 D가 2D로 늘어났고 람다가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주파수가 2배로 늘었으니까 합쳐보면 16분의 1배가 된 거예요. 따라서 16배의 와트로 쏴야 그대로 수신. 따라서 64mW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변조에 대해서 묻고 있죠. DSB SC 변조를 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FC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FC랑 플러스 FC가 있고 앞에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코사인은 2분의 1에 뭐 이렇게 델타와 델타 합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이 있는 이 2번, 4번 중 하나일 것이고 또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제곱을 해주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과 4분의 1이 더해져서 2분의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요게 제곱돼서 4분의 1이 되고 요게 제곱돼서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전력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페이딩 대처 기술로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일단 페이딩 하면은 다이버시티들이 있겠죠. 공간적으로 다이버시티를 주고 주파수적으로 다이버시티를 주고 다양하게 수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감쇄들을 효과를 서로 다 더해가지고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4번은 일단은 맞고요. 등화란 주파수 축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신호가 수신이 되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이퀄라이제이션, 등화라는 말 자체가 이퀄라이징이죠. 이렇게 시켜주는 걸 말해요. 이게 등화인데 이게 우리가 오디오 같은 데서 보면은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색을 뭐 중역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주파수의 스펙트럼, 주파수 스펙트럼을 변화시키는 게 이퀄라이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특정 신호를 이렇게 강조시킬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페이딩이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준다. 이것이 바로 등화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암호화겠죠? 암호화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GPS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GPS는 이렇게 세 가지 좌표 값과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이용해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것과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 가지고 수신된 시간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위도, 경도, 고도를 결정하고 뭐 시간을 수신하니까 당연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일단 3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오차 때문에 3개가 아닌 4개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맞는 얘기고요. 항법, 측량, 측지, 시각동기 다 쓰이고요. 시각동기 특히 기지국, CDMA 기지국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요. 군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밀도가 다릅니다. 군용과 민간용은. 그래서 군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JDAM 맞나요? 뭐 그런데 이렇게 유도 폭격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1번인데 위성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네브스타 77이라는 GPS 위성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롱기튜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레티튜드 변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위성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지 궤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GPS 위성은 정지 궤도 상에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위성통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3번에 보시면 극궤도 위성이라고 되어 있죠.
극궤도 위성은 당연히 남극과 북극의 상공을 통과할 것이에요.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이 고도가 높으니까 이보단 낮아서 전파 지연은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저궤도 위성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지금 KT워드 정보통신 기술용어 해설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LEO는 고도가 낮아서 지구면에서 위성을 볼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위성을 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을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띄워놓고 이쪽 위성에 접속했다가 또 위성이 이동하게 되면 다음 위성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핸드오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궤도 위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 1000에서 2000이 아니고 약 36,000 이상이죠. 36,000km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 상공에 떠 있는 게 맞고 3개의 위성으로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전체에 서비스할 수가 있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까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면적에서 위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3개만 띄워놔도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IoT죠?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은 3번이 되겠고요. OFDM이 뭔지는 아실 것이라 보고 마이모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여러가지 안테나를 여러 개를 사용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것을 말하죠. UWB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로서 굉장히 넓은 대포를 사용해서 그렇게 빠르게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거의 쓰이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요즘 핫한 IoT임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스파가 레이더에서 발사된 후에 다시 반사되어 되돌아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복하는 시간이 총 6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데 편도 3 마이크로세크씩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물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면은 거리 디스턴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9 곱하기 10의 제곱 해서 9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은 급전선과 안테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전선이란 건 이렇게 전송선을 말하는 것이고 안테나는 이렇게 이렇게 로드가 있는 거겠죠. 안테나 로드 이렇게 있는 건데 정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G0가 GL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G0가 계속 이어진 거니까 이렇게 파동은 계속 G가 갈 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파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된 전력이 없다. 맞고요. 최대로 전력이 전달된다. 이게 좀 애매한데 급전선과 안테나가 허수 성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 조건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전력이 전달되는 것도 맞고요. 시스템의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된다.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니까 신호가 최대로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잡음 대비 신호의 품질은 좋아질 겁니다. 정제파비가 무한대이다. 이거는 완전 반사가 일어날 때이겠죠. 네, 왜 완전 반사가 일어날 때 정제파비가 무한대인지는 제가 유튜브에 다른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4번은 AM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DSB TC, 트랜스미티드 캐리어라는 뜻이죠. 이거는 DSB 풀 캐리어, 그리고 DSB 라지 캐리어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캐리어가 날아간다는 뜻이죠. 이 캐리어에 대해서 포락성 검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동기 복제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수신하는 방송 시스템에 적합하다. 이 말의 뜻은 수신기가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신기가 간단하면은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수신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보급이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복조기 구조가 간단하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이랑 2번 말이랑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제외를 하고요. 같은 메시지 신호 전송 시 DSB, SC 방식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죠. 왜냐하면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이던가요, 효율이? 그 공식도 한번 알아두시고 같은 메시지 신호 전송 시 DSB, SC보다 당연히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펄스 변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PAM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뭐 신호가 있다고 치면 이 순간에 샘플을 한번 하고 이 값을 홀드하고 또 샘플하고 일정 시간 홀드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려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값을 홀드하는 샘플 홀드 방식을 하고 일정한 폭의 펄스를 생성하는 게 맞습니다. ppm은 표보나 순간의 메시지 신호에 따라 펄스의 위치, ppm이 펄스 포지션 또는 페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위치를 바꿈으로써 모듈레이션 하는 게 바로 ppm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PAM은 표보나 순간의 메시지 신호에 따라 펄스의 높이를 변경한다. 변경하고 있죠. 앰플리튜드의 높이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는 건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음역값을 가는 신호가 있다고 칠 때 우리가 삼각파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삼각파를 쏘는데 이쪽에 대해서 삼각파를 똑같이 쏘는데 이렇게 쏠 거예요. 어떻게 쏘냐면 삼각파를 여기서 이렇게 쏘고 그럼 이쪽에 0이 나올 거고 또 삼각파를 이렇게 높게 써야겠죠. 아주 높게 써주면 요 값이 해당하는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삼각파를 충분히 이렇게 높게 써주면 여기 쪽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삼각파를 이렇게 써주면 요 값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나중에 클리핑을 다 해주면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보면 일정한 높이로, 일정한 폭으로, 아니 일정한 높이로 나오겠죠? 일정한 높이로 나오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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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렇게 또 쫙 잘라보면 또 요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는 위쪽에 플러스 방향이 PW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없죠? 표현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9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 0만 나올 겁니다. 0, 0, 0, 0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요 구간에서는 여기 또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삼각파를 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는 이만큼 그리고 어지럽네요. 여기는 요만큼 요만큼 여기는 또 이만큼에 해당하는 음의 펄스파가 나올 겁니다. 또 여기는 또 이만큼에 해당하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 이때 위쪽에 플러스 쪽 삼각파에 대해서는 또 0들이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극성이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고 답은 3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는 샘플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4만이라고 해서 이걸 39,98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베이스밴드의 신호는 20에서 4만이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베이스밴드의 정의상, 베이스밴드의 대역폭 정의상 요만큼이 밴드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주파수를 그냥 밴드위스라 봐도 값은 같아요. 그래서 4만이기 때문에 이걸 샘플링하면 2배만큼 샘플링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8만 Hz가 되겠고 이거의 역수인 80분의 1 중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최소 데이터 전송 속도는 8만 Hz에다가 표본등 8비트 샘플링 했으니까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PS는 FS 곱하기 8에서 64 그건 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데이터 전송 속도는
64로 시작하는 640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일 반성파 변조는 이렇게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요거 대비 이런 식으로 변조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하나의 반성파에 대해서 이렇게 변조를 한다. 이게 단일이죠. 그 다음에 다중 반성파 변조는 이렇게 주파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구간에서 딴 건 0, 여기선 또 딴 게 0, 뭐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한다는 OFDM에 대한 얘기예요. OFDM. 자, 그러면 더 긴 심볼 시간으로 동일한 전속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에 대해서만 단일 반송파 변조 같은 경우는 한 심볼 듀레이션 동안 하나의 비트만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병렬화 하면은 요만큼을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가지고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심벌 시간 동안 하나 보낼 걸 이 더 큰 심벌 시간 동안 하나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긴 심벌 시간으로 동일한 전속률을 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평탄 페이딩으로 근사화할 수 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뭐 이런 식으로 채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값에다가 요 값들에다가 요걸 요 함수로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구간만 놓고 보면 이렇게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상수적인 페이딩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탄 페이딩으로 근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경로로 인한 심벌간 간섭의 영향이 더 작다. 맞죠? 네, 4번 같은 경우 다중 경로로 인한 심벌간 간섭의 영향이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벌을 이렇게 쭉 보내고 여기 가드 인터벌 둘 수가 있죠, FDM은. 그리고 또 다중 경로에서 지연이 조금 더 생겼어요. 자, 이게 요 지연대에서 들어오는 요만큼이 요 가드 인터벌 안에만 들어간다면 무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볼간 간섭의 영향이 더 작습니다. 그게 맞고요. PAPR은 높습니다. PAPR은 뭐 여기 보시듯이 온갖 이런 신호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할 거예요. 신호가 시간축에서 보면은. 그래서 PAPR,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시오가 높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왜곡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도플러 효과가 있을 때 근사적으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람다의 변화는 거의 없어서 그냥 람다랑 같고 그 다음에 도플러로 인해서 생기는 주파수 변화는 F에다가 FT라고 합시다. FT가 변화에 대한 항이에요. 자, 그러면 전파의 속도 V는 람다 프라임의 F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근데 람다는 그냥 람다고 F 프라임은 F 플러스 FT예요. 자, 여기서 F 플러스 FT는 람다분의 V니까 V가 상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람다는 그대로니까 이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값도 전체적으로 커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V를 구해보면은 전파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상대 속도니까 이제 둘 더해주면은 반대 방향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108km/h래요. 그러니까 108 곱하기 10의 3승분의 hour는 3600초죠?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이거 하면은 3이죠? 300분의 3 그리고 0 두 개 빼면 이거는 1이 될 것이고 이건 1이죠? 1 죄송합니다. 그래서 30이 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 주파수였고 요게 바로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죠. 그래서 FT를 나타내기 위해서 람다분의 30을 해주면 람다가
1GHz를 했으니까 뭐 대략 뭐 얼마죠?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주파수가 10의 9승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30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10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료 등방성 방사 전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게 안테나의 방사 전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IRP가 있고 하나는 또 ERP가 있죠. 그래서 그 둘을 보시면 EIRP는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 안테나 절대이득이에요. 시료 복사 전력 ERP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 안테나 상대이득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근데 그런 거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dBm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변환 손실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에다가 필터 삽입 손실 마이너스 2예요. 증폭도가 100이래요. 100이면 얼마죠? 30dB인가요? 10 로그 100 하면 제곱이니까 20이군요. 그리고 안테나 이득이 10이래요. 이렇게 되고 입력의 신호세기가 0.1W 같은데 이거는 10의 로그 1mW 대비 0.1W니까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에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2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더해줍니다. 다 계산하면은 50에서 4를 뺀 46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전파가 진행했을 때 위상 변화가 얼마냐라는 문제인데요. 전파의 1m 진행했을 때 위상 변화는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고요. 이거는 라디안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1m당 위상 변화를 베타라고 해요. 자, 그런데 V는 람다 F에서 람다는 F분의 V예요. 대입을 해주면 베타는 V분의 2파이 F죠. 자, 그리고 10cm를 진행할 때 했어요. 그래서 페이즈 디퍼런스, 페이스 데비에이션을 보면은 베타의 이동거리 g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값은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2파이에다가 f가 1.5죠. 1.5에 10의 9승 곱하기 z가 얼마예요? 10cm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8승이 될 거고 이건 약분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1.5는 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건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